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하루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지저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등 다양한 박테리아가 발견돼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. 네, 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전자기기의 위생 상태와 효과적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이 화장실의 변기보다 거의 10배가량 지저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. 이 스마트폰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? 네, 실제로 그 가정집에 있는 그 화장실 변기에는 기준 면적당 한 50에서 300마리 정도의 그 세균이 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. 네. 이번에 그 미국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거의 10배 이상의 많은 그 세균이 검출됐다는 보고입니다. 그리고 또 그 2013년도에 그 다른 그 연구에서는 그 이 스마트폰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의 수가 약 2만 5천 마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적게는 80배에서 많게는 500배 정도까지 아주 많은 그 아주 심각한 양이 되는 거죠. 예. 그 이러한 그 스마트폰에는 특히 대장균의 종류, 세균의 종류가 또 문제가 되는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대장균뿐만이 아니라 연쇄상 구균, 뭐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양한 피부 질환이나 혹은 그 폐혈증, 뭐 폐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변기보다 10배 이상 세균도 많고 또 세균의 종류도 다양한데요. 그렇다면 스마트폰 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태블릿 PC나 키보드 등 이런 다른 전자기기의 위생 상태는 어떻습니까? 네, 그 영국의 그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 이런 그 태블릿 PC 혹은 그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게임 조종기,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자판, 뭐 이런 또 그 TV 리모컨 이런 것들도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태블릿 PC의 경우에 특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가능성이 크고요. 또 게임 조정기 같은 거는 변기보다 한 5배 이상의 그 세균이 더 많이 발견이 됐고요. 주로 대장균이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. 이 말은 주로 그 음식 섭취와 혹은 그 이런 그 화장실의 사용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연관되어 있고 그 손 씻기가 자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세균의 우려가 더욱더 큰 걸로 보이고요. 또한 컴퓨터 마우스에는 한 1,600마리 정도의 세균이 서식하는 걸로 그 집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생활 주변의 기기들이 그 세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. 네. 대장균군, 이 식중독균까지 검출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. 아무래도 마우스나 스마트폰, 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병균이 좀 옮겨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교수님, 이 전자기기가 이렇게까지 지저분해지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거는 아마 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생활 공간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또한 그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또 서로 호흡이나 혹은 그 손 같은 이런 그 터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리모컨이나 이 스마트폰들은 한번 구입하면 거의 세척하는 일이 없죠. 그렇죠. 그러면서도 이제 거의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자꾸 증가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이런 그 환경 오염의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 보고요. 그래서 이 세균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그 루트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없애는 그 방법은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철저한 손 씻기나 혹은 손 씻는 요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손 씻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잘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손바닥이나 손등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씻고 아니면 그냥 중성 비누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주 손톱 밑이나 혹은 손가락 끝까지 아주 정성껏 좀 이렇게 피부 이 손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대충 그냥 건성으로 손 씻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. 예. 그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너무 중성화 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우리 피부는 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그 알칼리성 비누나
혹은 그 알칼리성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면 예. 그 피부가 중성화돼서 이 세균의 증식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 올바른 손 씻기의 요령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올바른 그 비누나 화장품의 사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래도 비누를 이용해서 손가락 끝까지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또 요즘처럼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또 세균 번식에 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? 당연히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. 네. 왜냐하면 여름철에 가장 그 흔한 질환인 장염을 일으키는 포도상 구견이나 아니면은 그 장염 비브리오, 뭐 살모넬라 균들이 전부 다 이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쉽게 번식을 하죠. 그리고 또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레지오넬라 균, 이 레지오넬라 폐렴균에 의한 레지오넬라증 이런 것들이 그 심각한 그 문제가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그런데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만 네. 그 손이 중성화되는 게 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. 로션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좋은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피부를 위해서 너무 자주 로션, 알칼리성 로션을 발라주는데 예. 오히려 그게 세균의 증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 뭐든지 좀 과한 거는 좋지가 않겠네요. 네, 그럼 이 세균들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던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전자기기에 있는 세균 때문에 정말 아픈 경험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. 몇 가지 짚어주시죠.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여름철에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식중독들, 특히 최근에 그 광주라든지 혹은 대도시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런 살모넬라나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이 그 들어 있고요. 예. 또한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혹은 뭐 이런 그 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등이 주로 이런 그 불결한 그 생활 습관, 그래서 손을 자주 씻지 않는다든지 특히 분변에서 검출되는 세균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러한 그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. 예. 또한 이 공기를 통한 감염의 사례로는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레지오넬라증이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대량 냉방 장치가 있는 대규모 냉방 시설에서 주로 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그 폐렴이죠. 그 한 해에도 미국에서도 그 몇백 명의 그 사망자가 날 정도로 심각한데요.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에어컨의 필터, 이런 데 세척 불량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폐렴균이 증식해서 생겨나는 질병이죠. 네,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서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전자기기 외에도 이 세균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고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겠죠. 네. 흔히 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할인 매장에 있는 쇼핑카트, 손잡이 이런 예. 것들이 심각하고요. 또 당연히 뭐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나 혹은 그 공용시설에서도 꼭지 아니면은 그 공용시설에 있는 그 정수기에 있는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심각한 그 세균 오염이 되어 있고요. 또한 그 식당 메뉴판 이런 것들 사람의 침이 튀기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요. 또 집에 있는 전화기나 혹은 그 레지오넬라증에 관계가 있는 에어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들이죠. 네, 그렇다면 좀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될까요? 역시 가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 씻기인데요. 예. 그냥 건성으로 씻지 말고 지금보다 더 오래 3분 이상 씻어야 되고요. 또 손가락 끝과 손톱 밑을 특히 더 세심하게 오랫동안 씻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성 비누를 사용해서 피부를 산성 상태로 피부는 약 pH 5.5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세균 억제력을 가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알칼리성 화장품을 쓴다든지 알칼리성 비누를 써서 피부를 중성화시키면 세균 억제력이 없어지고 세균 증식이 늘어나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이제 약국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살균제가 있습니다. 예. 바로 과산화수소수인데요. 이 과산화수소수를 면봉에 묻혀 가지고요. 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혹은 전자기기의 버튼
이런 것들을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소독해 주는 게 아주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스마트폰 뭐 소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. 네. 약국에서 과산화수소수로 이 면봉을 통해 좀 소독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